사진은 코로나19 국내 진단키트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되기 위해 인천공항 근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는 장면입니다. 외교부는 물품 생산업체 노블바이오사 제품을 찾아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3월 12일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인 UAE는 우리 측의 신속한 수출 및 전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 추가 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방역이 세계적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 유튜브는 한국형 방역 모델인 보건의료가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K-보건의료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BBC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3월 12일 한국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승차 검진 및 검사키트 제조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BBC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능력은 한국을 롤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이미 국제 표준이 돼가는 상황입니다. BBC는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체 인구당 높은 검사율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도 0.7%로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세계 평균 사망률 3.4%보다 훨씬 낮다고 전했습니다. 미 하원관리개혁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월 11일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캐롤라인 멜로인 민주당 위원장은 한국의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와 빠른 검사 속도, 드라이브 스루 등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멜로인 위원장은 한국은 하루에 1만 5천 명을 검사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50개에 이르는 이동식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싶다고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를 추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3일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 보건의료 정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놀라운 속도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해온 한국의 시스템을 재택해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느끼는 경우 구글이 만든 웹사이트에서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검사 장소를 파악해 차량을 타고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바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랩으로 보내져 1시간 내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정부 웹사이트에서 집코드와 우편번호만 넣으면 코로나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주 동안 140만 명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미 전역에 제공하고 3월 말 안에는 500만 명의 검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더라도 미 전역의 격리시설과 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엄격하게 격리 보호하고 집중치료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국형 방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3월 8일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 모델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는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며 나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훼손과 시민의 수동적 존재로의 전락 등의 폐해도 경험해왔습니다. 세계화와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기존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기존과는 다른 감염병 대응 모델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역동적 대응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개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둘째,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이동 동선 공개, 매일 실시되는 2번의 정기 브리핑 등과 같이 한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릴수록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대표적 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이 대규모 진단검사 상황을 투명성에 입각해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입니다. 개방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국민의 삶의 피해가 큰 강제 봉쇄를 피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동체 의식을 위해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월 11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컬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가 공공의 복권을 유지하는데 훨씬 적합하다며 바로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긴은 한국은 중국처럼 수백만 인구를 억지로 집에 가두고 약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도시인 대구를 감옥으로 만드는 대신 시민들을 대구에 가지 않도록 설득했다고 한국의 방역이 시민들의 희생 없이 성공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내용은 셋째, 선진 기술입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 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내용은 넷째, 집행력입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1일 2만여 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 건수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용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BBC는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체 인구당 가장 높은 검사율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검사 키트가 부족하지 않으며 4개 회사가 키트를 생산해 일주일에 14만 개의 샘플을 확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검사 정확도는 98%로 가장 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내용은 다섯째, 의료 수준입니다.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코로나19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부터 감염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유입 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한국 모델을 요약하면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 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홍역을 치르느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이라는 큰 감동이 아득한 옛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지난해까지 한류는 방탄소년단 BTS가 이끄는 한류 확장세 속에서 K드라마와 기생충을 필두로 한 K영화 바람이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연이 어려워 한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차세대 한류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기 동부가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고통받고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문제 해결 과정, 사회 경제적 대책, 의료 시스템 국제협력과 향후 과제 등을 망라한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서에는 방대한 데이터와 질병 통제 노하우를 담고 국제협력 내짐을 선도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다투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점에서 기생충과 코로나19는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냈다는 것이 기생충 수상의 배경입니다. 영국 BBC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한국이 문화적 돌파구, 컬처럴 브렉스를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생충과 코로나, 이 두 장면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축적된 문화자산과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에 굴하지 않고 K-팝, K-드라마, K-무비를 세계 무대에 올렸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K-보건의료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 한류는 내일신문 유튜브에서 처음 분석해서 제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